무조건 사랑하기 연습. Practice loving unconditionally. 요즘 내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가 있다. 그것은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 말보다 솔직히 어려운 말이 있을까?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며칠을 실천하면서 느낀 것은 무조건 사랑한다라는 그 실천 안에서 인간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느꼈다. 무조건 사랑하기를 실천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쓴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니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사실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도 나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발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한 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니 많이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었겠어 라는 공감의 말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작은 선물들을 많이 나눠주었다. 그러면 상대는 그 작은 선물로 인해서 기분이 금방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한 발 더 양보하고 한 발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한 번 더 선물을 나눠줄 때 무조건 사랑하기는 쉽게 실천되어질 수 있었다. 무조건 사랑하기는 나만 힘든 짐을 지는 거라고 처음은 무겁게 생각했다. 하지만 실천하면 할수록 내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미워할 것인가? 무조건 사랑할 것인가? 하지만 미움과 사랑의 그 열매는 너무나도 다르다. 내게 무엇이 유익할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한 사람의 독자. 나는 블로그에 4,000개의 글을 썼다. 그것들을 편집해서 3권의 책을 냈다. 또 글이 넘쳐나고 있는데 나는 손이 아파서 책을 못 내고 있다. 타이핑을 치지 못해서 AI에게 말하고 AI가 나를 대신해서 글을 쓰고 있다. 단편 소설도 여러 편 써 놓았는데 그것을 편집할 수가 없어서 책으로 못 내고 있다. 왼손 엄지손가락을 접을 수가 없어서 글씨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다. 손 터널 증후군, 방아쇠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손을 움직일 때마다 너무나 아프다. 오늘 통장에 14,000원이 입금이 되었다. 내가 글 쓴 것에 대해 인세를 받은 것이다. 전에도 14만원 정도의 인세를 받은 적이 있는데 토탈 15만원 이상의 인세를 받은 것이다. 내 책 3권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의 인세를 받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 내가 낸 책 3권을 다 사서 읽었다는 한 독자가 계속 책을 내줄 것을 요청한 적도 있었다. 그분은 자기 인생이 내 책을 읽음으로 인해 달라졌다고 아주 고마운 말씀까지 해주었다. 그렇게 내가 손병이 날 거라는 인생에 엄청난 복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고마운 한 명의 독자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책을 낼 것이다. 비록 손이 아파서 느리게 준비할 것이지만 꼭 낼 것이다. 고맙습니다. 제 책을 읽어주셔서, 그리고 그 읽은 후에 삶의 변화까지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님. 부러운 폴더 손가락. 나는 요즘 왼손 엄지손가락을 접을 수가 없어서 글씨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다. 나는 내 손을 아주 기본적인 데만 쓰려고 하고 있다. 요리와 청소, 집안일.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곳에만 손을 사용하려고 한다. 갑자기 손이 이렇게 아파지니 너무나 속상했다. 제일 좋아하는 글쓰기와 바느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오늘 우연히 사지마비가 된 어떤 남자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는 목 아래로 온몸을 느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오직 오른손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움직이는 오른손을 이용하여 그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높은 직책도 갖고 있었다. 그 가장이기 때문에 비록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어둠도 있지 않았고 심지어 그는 재미있는 사람이기까지 했다. 나는 시장에서 한쪽 손이 불편하신 어떤 상인을 본 적이 있다. 그는 그 불편한 손을 사용해서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도 앞에서 말하는 남자와 똑같은 긍정의 힘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시장에 갈 때마다 그 손이 불편하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곤 한다. 그의 내면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항상 궁금해지고 감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
나는 요즘 손이 아파서 손으로 걸레질을 하지 못하고 발로 걸레질을 하면서 청소를 한다. 발이 아프신 분들도 많던데 나는 발은 안 아파서 발로 걸레질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다. 상급지로 가야 한다? 오늘 있었던 가장 좋은 일은 지나가던 할머니와 대화했던 일이다. 할머니에게 길을 여쭤보았는데 할머니는 잘못된 길을 알려줄까봐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나는 자상하고 친절하신 할머니가 너무나 좋은데 내가 산 물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였다. 할머니는 너무 기뻐하며 소녀같이 웃으시면서 가장 예쁜 색깔의 지갑을 골랐다. 할머니는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면서 웃으시고 가셨다. 나는 사랑스러운 할머니의 미소가 계속 생각이 나서 기분이 참 좋았다. 나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할머니께서 내 모자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런 모자는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할머니에게 이런 모자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어떻게 휴대하면 좋은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다. 낯선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하는 할머니의 사랑스러움에 기분이 좋아졌다. 내 반쪽은 오늘 우리가 간 곳은 그가 처음 가본 곳인데 이곳이 자기는 굉장히 좋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가 갔던 식당, 우리가 방문했던 가게, 우리가 마주친 사람들이 모두 다정하고 친절하고 좋다고 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점점 상급지로 가야 되고 점점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가난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내가 만났던 부유한 지역의 사람들은 내게 상처를 준 경험이 많았던 것 같다.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나는 서울보다도 오히려 지방으로 더 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곳에 더 다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미소를 보아서 너무 행복했다.